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54,400달러 플러스 3.9%, 이더리움 4,150달러 플러스 3.5%, 솔라나, 에이다, 리플, 도지, 아발란체 모든 코인 다 플러스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번 주 장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주말 내내 횡보하다가 소폭 반등이 나왔고요. 최근 같은 분위기에서 월요일이 되면 소폭 하락하는 게 보통인데, 인도 모리 총리 공식 트윗에서 인도 내 비트코인 법정 화폐되었다는 꼬시기 뉴스 나오면서 비트코인 다시 소폭 반등이 온 거고요. 비트코인 세력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는데, 지난 8월 아마존 비트코인 결제 루머 꼬시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도 총리 트윗까지 해킹을 해가지고 인도 비트코인 법정 화폐로 체결한다 꼬시기 뉴스 나왔습니다. 인도 총리실에서는 오류가 있었다, 해킹이라고 해명은 했는데, 인도 1인자인 모리 총리 트윗이 그렇게 쉽게 해킹되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최근 하락장에 손실 컸던 주변인들 모리 총리 트윗을 조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2월 16일 연준 FOMC 미팅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급반등 나온 것은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니고요. 금리 인상 결정 나오고 파월 의장 연설 나오는 12월 16일까지 천천히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46,000달러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전에 비중 조절하며 16일 이후에는 거대 반등 나올 수 있는 게 더욱 긍정적이고요. 이번처럼 인도 꼬시로 인해서 가짜 반등 오고 경제금융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 이제는 하락장 끝났겠지 하면서 알트코인 다시 매수하며, 정작 FOMC 하는 16일 당일에는 우왕좌왕하면서 하락폭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더리움은 여전히 4,000달러 지지선 잘 지켜주고 있고, 이더리움 수수료 가스비도 73기 소폭 상승을 했네요. 지위가 올라갔다는 것은 NFT 거래가 하루 전보다는 잘 진행된다, 이더리움 이용량이 늘어났다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골드, 금, 자산이고, 이더리움 제외한 여기 있는 알트코인들은 성장 중인 코인이죠. 이더리움은 실제 NFT 플레이투원 화폐로 사용되는 대표 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매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더리움 가스비가 50기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이더리움 통한 거래 줄어들면 수수료도 적어지기 때문에 소각량도 낮아지면서 이더리움 가격 방어에는 긍정적이지 않고요. 가스비가 100기 부근에만 가도 이더리움 채굴되는 양하고 소각되는 양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 방어는 잘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 기이 낮아지고 비트코인하고 커플링 되면서 이더리움 변동성도 비트코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 다시 자리 잡고 다시 NFT 거래 활성화되면 이더리움의 가치는 자동 상승을 합니다. 오른쪽 상단 이더리움 4,000달러 아래까지 잠시 하락은 했어도 한 개도 안 팔았고요. 알트는 여전히 최소한으로 장기로 가져갈 만한 코인만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번 소폭 상승하는 장을 개미 꼬시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여전히 코인 온체인 데이터는 그렇게나마 긍정적이지는 않고요. 주식보다 코인 투자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은 비록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같이 하루에 10% 이하로 못 떨어지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존재는 하지만, 개인들 모르게 대주주 고래들이 팔면 사이드카 있어도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개인들은 고점에 물려서 손절도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코인은 온체인 데이터 실시간으로 고래들 매매 현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하면서 좀 더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고래들이 11월 10일 비트코인 69,000달러 고점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6만 달러, 58,000달러, 5만 달러, 47,000달러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팔았고요. 9월 7일, 9월 20일처럼 테이퍼링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하락이 온다고 해도 고래들은 당시에 팔지 않았고, 고래들이 안 팔고 있으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래들이 최근 들어서 지진, 진폭 커지듯이 변동성 이렇게 늘어나면
온체인 데이터에서 고래들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인도 모리 총리 트윗 같은 것은 일종의 고래들이 매도하기 위해서 고점에 물리게 하려는 꼬시기로 절대 코인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다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비트코인 입출금되는 거래소 넷플로 수치를 보면 올해 2월부터 넷플로 수치는 여기 화살표 있는 구간, 여기처럼 출금보다 비트코인 입금량이 많으면 코인 가격은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2월에는 즉시 하락을 했고 3월에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큰 폭의 하락, 5월에는 비트코인 마이너스 100%, 7월에는 GBTC 연락되면서 25,000개 비트코인 들어왔었죠. 9월에도 개미 꼬시기로 다시 상승을 했다가 쭉 떨어졌고요. 이번에는 11월 비트코인 6만 달러 부근에서 비트코인 입출량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개인들이 비트코인 6만 달러대 매수를 많이 한 것이 원인일 듯 합니다. 그리고 고래들도 다수가 비트코인 1억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한 듯 하고요. 11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6.2%, 39년 만에 미국 내 가장 높은 수치의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되었고요. 인플레이션율 계속 높아지면 미국 경제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연준이 빠르게 조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고래들 판단에 매도량이 최근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10월보다 낮은 수치의 인플레이션율이 5%대 11월 인플레이션율 수치가 나왔다면 결코 비트코인 연말에 크리스마스 랠리와 함께 비트코인 1억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었을 듯 하고요. 세력들도 갑작스럽게 높은 인플레이션율 나오니까 고점에 못 팔았다고 해도 최근에 가격이 하락을 했어도 매도량을 급하게 늘리는 듯 합니다. 고래가 아무리 커도 바다 마켓보다 클 수는 없고요. 워렌 버핏도 시장은 못 거스릅니다. 반대로 가려고도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메인 이벤트인 FOMC 연준 회로 공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부터 9월, 11월 FOMC 미팅 전에는 코인이 소폭 하락하거나 횡보를 하면서 시장이 FOMC 충격을 선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7월, 9월, 11월처럼 횡보하다가 다시 크게 반등 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9월하고 11월 FOMC 회의는 있었지만 파월 의장 연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월 의장 시장의 충격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소신 발언보다는 연임을 위한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눈치 보기가 많았습니다. 미국인들 대부분 자산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오면 민주당 바이든 지지율 떨어지고 재선되기 어렵겠죠. 하지만 파월 의장의 연임은 확정이 되었고 파월 의장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주당 바이든 정부 눈치를 안 보고 소신 발언하고 원칙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나이도 많기 때문에 재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 보이고 파월 의장 이번에 연임뿐만 아니라 3번, 4번 연임을 계속하려면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는 모습이 중요할 듯 합니다. 파월 의장 연준 의장 되기 전에 연준 의장 20년 동안 장기 집거나 옐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이력을 보면 레이건 대통령부터 조지 부시 부자, 빌 클린턴 정권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린스펀은 계속해서 연준 의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렸던 분이죠. 이분이 했던 금리 인상 정책하고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 되고 나서부터의 행보는 매우 비슷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파월 의장은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추고 시장에 역대급 유동성을 풀면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끔 받쳐주는 역할을 했죠. 그린스펀 역시 2004년 닷컴 버블 터지고 미국 내 실업자 늘어나니까 금리는 최저로 낮추면서 시장의 유동성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2004년 당시에 금리를 봐도 2000년도 6% 금리에서 1%대로 급격히 줄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 그린스펀 전 의장은 경제가 다시 화랑이 되려고 하니까 금리를 2004년 6월부터 2년 동안 17번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수준이 다시 5%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이렇게 경제를 잘 컨트롤하면서 20년간 연준 의장에 있었던 거고요. 파월 의장도 2018년 연준 의장 되고 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압박 속에서도 소신 지키면서 금리 인상 계속 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월 의장 자르겠다고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파월 의장이 하고자 하는 것이 그린스펀 금리 인상 올리는 것과 앞으로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추가로 이후에 하게 된다면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보면 코인 시장은 금리 인상하고는 매우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줬고요. 2017년 비트코인 시즌1 시작되고 비트코인 2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2017년 미국 연준 금리 인상 6번 하면서 비트코인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금리 인상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효할 듯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